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하면서 진행이 됐지만 이 중후반부 들어서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가까스로 후반부에 역전에 다시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0.06% 오르면서 1726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25% 오르면서 50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란히 상승을 했는데 이 외국인들이 장중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매수는 하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좀 덜 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오늘 1,6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매수를 했었는데 후반부 들어서면서 갑자기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다 동시효과 때 벌어진 일들인데요. 개인이 36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오늘 매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더라도 오늘 증권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1.7%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어땠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장주 고하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썼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포인트 오른 1726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과 또 주택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18거래일 연속 이어졌다는 점이 지수에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후 들어서 개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막판 들어서는 1720선을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관의 매물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증가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다시 1726선을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장 막판 들어서 1포인트 정도를 더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2포인트 상승한 506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중 한때 기관의 매물이 초래되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꾸준히 이어줌에 따라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 흐름을 대체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최근 기세를 올렸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툭톱이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1% 하락하면서 86만 9천 원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삼성전자는 올 1분기에 4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이미 선 반영됐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가 1%나 낙폭을 키우면서 12만 9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 밖에 한국전력이 오늘 2.5%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정기 인상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에 혹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LG전자는 0.8%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친 반면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하이닉스가 2% 하락했고요.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모두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는 상위 20개 종목 중에 16개 종목이 하락하는 등 낙폭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서울반도체 어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었는데 오늘도 오르면서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LED 대장주 서울반도체에는 외국계 증권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4만 5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 밖에 SK브로드밴드, 태용은 어제 3% 하락했는데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4.3%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별로는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동서와 소디프 신소재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다음과 성광밴드가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강세를 보였던 대형 IT주들이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했고요. LG전자는 강보합으로 마감된 반면에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 SDI, LG디스플레이 모두 2% 정도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0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해감에 따라 증권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저평가돼 있다는 매력이 부각된 것 역시 증권주의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증권이 2% 올랐고요. SK증권은 6%나 급등하면서 2,450원의 장을 마쳤고 대우증권 역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몇몇 비철금속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 2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세
강세를 보이면서 아연 가격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고려 아연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3.4% 오르면서 20만 9,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그밖에 풍산이 2% 올랐고 동양 강철도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D 테마주 대장주라고 불리는 KDC가 지난 1분기 3D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D 관련주가 또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KDC가 2.5% 올랐고요. 아이스테이션이 3% 급등, 그밖에 현대IT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환율이 10전 올랐습니다. 1123원에 마감이 됐고요. 아시아 지역 증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는 이 휴장을 마치고 개장을 했는데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나왔고요.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상승세를 좀 살려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자세한 소식 그리고 또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시효과 때 외국인들이 매수 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역전에 성공했네요. 오늘 호황제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시장 크게 봤을 때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힘입어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1,000포인트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주식을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일평균 2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도 월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순매수 금액을 나타냈고요. 이러한 흐름은 4월 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순환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현재 증시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역시 173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73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1700선에서 지수가 상당폭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로 코스피 지수 기준 1700포인트에서 1750포인트 사이에 유입된 펀드 자금은 약 3조 3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자금들이 대규모 환매를 통해서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들도 연일 주식을 팔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개인들도 최근 실직 고의 예탁금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현재 오로지 외국인만이 주식을 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으로는 코스피 지수 1750포인트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700포인트에는 2008년도 그리고 2009년도 그리고 작년 1월에 역사적인 고점대가 위치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술적인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저항대로서의 매물 부담도 돌파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730선 안착 가능할지 일단은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수급이 좀 양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외 증시 상황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1730선 안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도주가 IT, 자동차, 기존 주도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IT, 자동차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싶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자동차보다는 IT가 보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또다시 사상 최고치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일단 이러한 실적 호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장중 꾸준히 조정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크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첫째는 경제 펀더멘털이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이익 모멘텀인데요. 현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변수들 중에서 밸류에이션과 영업이익 모멘텀이 1분기를 고점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업종은 지난 1분기가 가장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IT 업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다른 섹터와 그리고 다른 업종 대비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이제부터는 자동차보다는 IT 중심으로 매수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영업이익 모멘텀까지 모든 걸 한번 살펴봤을 때는 IT가 자동차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해외 지표들 특별히 부각되는 그런 지표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장 전망과 함께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표 발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징적인 지수대인 1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시장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가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장중 등락을 동반한 불규칙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그리고 글로벌 증시라는 두 가지 변수에 철저하게 연동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매수가 둔화되거나 또는 글로벌 증시가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경우에는 1700선을 하회할 가능성도 열어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은 주식을 사기보다는 관망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기보다는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단기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좀 부진하게 전개가 좀 됐는데 후반부 들어서 역전이 됐죠. 저희가 앞서서 IT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고, 물론 자동차에 관한 언급도 조금 해주셨지만, 은행업종이라든지 증권 쪽으로도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어느 쪽으로 저희가 더 힘을 실어줘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과 증권업종이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IT 업종이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에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증권이나 은행 업종을 이틀이나 3일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요. 하지만 분기나 또는 월간 기준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IT 업종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보다 수익률 높은 전략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증권이라든지 은행 업종, 분기라든지,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IT 업종으로 접근이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삼성전자는 국제회계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해 1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국내외 사업장에서 매출 34조 원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전망치는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작년 1분기보다 18.6%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에 7.3배로 급증해 작년 3분기에 최고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분기가 반도체, LCD, 휴대전화 등의 계절적인 비수기인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전망치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 삼성전자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도요타는 렉서스 ES350과 캠리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합니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에 수입 판매된 렉서스 ES350과 350 11,232대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된 캠리 1,549대, 캠리 하이브리드 203대 등 총 12,984대입니다. 이들 차 중에서는 구형 매트를 사용할 경우 매트가 밀려 올라가 가속 페달의 원상 복구를 저해할 가능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문제의 바닥 매트는 지난 2월 미국에서 리콜된 매트와 같은 종류입니다. 나카바야시 히사오 한국 도요타 사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바닥 매트 시정 조치에 대해 한국 고객들과 많은 관계자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2분기에는 경기 회복으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은행 대출은 우량 기업에 치우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량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의 문턱은 낮아지지만 가계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1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행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 지수는 1분기 9에서 2분기 11로 올라 은행들이 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은행들이 우량 거래업체를 확보하려고 금리 우대 등 대출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가계에 대한 대출 태도 지수는 같은 기간 9에서 3으로 떨어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법원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버블7 지역의 낙찰가 총액은 정부의 대출 규제 확대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달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 3월 버블7 아파트 낙찰가 총액은 752억 원으로 2월보다 20.9% 줄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해 1월에 522억 원의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지난해 9월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버블7 지역 아파트의 3월 평균 낙찰가율도 전달보다 2.1%포인트 내린 81.9%로 지난해 4월에 80.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평균 낙찰률도 29.3%에 머물러 12개월 만에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교보증권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말에 2,000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오늘 거래소에서 2분기 이후 주식시장 전망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경제 회복과 유동성의 증시 유입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2, 4분기 이후 상승 흐름이 이어져 하반기에는 2,000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미국의 초인류 기업과 중국의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삼성 G2 증권 펀드를 오늘부터 삼성증권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애플과 구글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미국 기업과 페트로차이나, 공상은행 등 성장성 높은 중국 기업의 절반씩 투자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대출 금리를 최대 12.3%포인트 인하해주는 더 깎아주는 신용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상품의 신용대출 금리는 주거래은행인 경우 최대 1%포인트, 직장 조건에 따라 역시 추가로 최대 1%포인트 등을 우대해줍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늘 삼성그룹 분배형 펀드가 설정 이후 두 번째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지난해 8월 설정된 이후 출시 20일 만인 9월 2일 목표 수익률 7%를 달성해 첫 현금 배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내내 좀 저희를 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730선을 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주가 1726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그래도 고점을 점차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 변수 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에서 또 어떤 뉴스가 들려올지, 미국 다우 지수가 또 11,000선을 또 넘어설 수 있을지 저희가 면밀히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